안녕하세요. 집재기 김성현 중개사입니다. 제 손님 중 한 분은 시댁이 역세권 위치 좋은 곳에서 살고 계셨었는데 이번에 교통도 좀 불편하고 위치도 조금 많이 아쉬운 곳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 좋은 곳에서 이사를 가셨어요? 그냥 계셨어야지. 그랬더니 이게 이제 모아타운이 선정되면서 분담금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머니가 살고 계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나이가 좀 연로하시다 보니까 모아타운이고 신통기획이고 뭐 이거 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합장이 매일 집에 찾아와서 도장 찍으라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있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조합장이 취소가 되니까 얼른 찍으시라 그러셨다는데 뭐 그래서 찍으신 거죠. 구독과 좋아요 빠밤. 이게 지금 모아타운 문제가 뭐냐면 소유주의 30%만 찬성을 해도 사업이 진행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의 소유주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제 와서 목표한 모아타운 개수가 다 이제 거진 채워져 가니까 뭐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뭐 지금에서?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인심 쓰듯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시행을 한 건데 이게 뭐 주민들을 진짜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 실적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에 투자하실 때는 이제 뭐 입지나 개발 호재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에서의 주민 동의율이 얼마만큼 나오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입지 좋고 한강 보이고 뭐 좋다고 해도 동의율이 안 나오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차양사동도 지금 보면 주민 반대로 이게 해지가 된 거죠. 결국에는 개발된다고 하지만 뭐 이게 내가 죽고 나서 개발되면 의미가 있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모아타운에 투자할 때 알아야 할 정보들과 그리고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모아타운 선정된 지 얼마 안 된 곳을 매수하고 이제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되다 보면 가격도 따라 오를 거야, 뭐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매수하신다면 정말 큰 코 다치실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에 투자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업성과 주민 동의율입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면 이제 분담금을 많이 내야 할 것이고 주민 동의율이 낮다면 사업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고요. 한번 뒤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의사항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먼저 모아타운이 뭐냐면 여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들을 모아주택이라 부르고요.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하나하나 모아 하나의 단지로 조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모아타운입니다. 자양 1동으로 예를 들면 자양 1동에는 이제 1구역부터 5구역까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1구역부터 5구역까지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구역들이고 이러한 구역들을 모아 진행하는 것이 모아타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안에도 뭐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모아 주택들을 모아서 하나의 모아타운으로 조성하여 진행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아타운에 투자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성인데요. 저희가 모아타운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매수하는 것이 실거주를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이제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한 목적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은 전체 구역이 몇 개나 되냐는 거예요. 지금 모아타운이 거진 100여 군데가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정비구역을 최소 3개로 가정한다면 전체 구역을 따졌을 때 약 300개의 정비구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300개의 구역 중에 이제 300개 모두가 사업성이 다 다를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사업성이 가장 좋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즉, 각 구역에서 일반 분양 비율이 어느 곳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개의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사업성이 되게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0개 구역을 리스트업 해놓고 그 리스트업 해놓은 구역만 계속해서 추적하는 겁니다. 이제 사업성과 같이 진행 상황도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여겨보던 매물이 적당한 가격이 오게 되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투자 수익률도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아마 정확도도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찾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직접 정비구역을 돌아다니게 되면 이제 플랜카드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플랜카드들을 통해서 이제 찬반 비율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곳곳에 위치한 부동산들을 방문해서 수장님들께 뭐 주민들의 동향이나
분위기,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품으로도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해당 구역에서 대형 상가나 종교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비율을 구역별로 따져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대형 상가나 종교시설이 있다면 당연히 반대 비율이 높을 것이니 이런 구역은 배제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모아타운이 여러 구역을 하나로 묶어 진행하다 보니 이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이렇게 뜻을 모으기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모아타운을 진행할 때 뭐 용적률이나 종상향 뭐 이런 혜택을 주니까 다 좋다 하며 처음에는 되게 분위기 좋게 시작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서로의 이익만 따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율이 참 중요한 부분인 거죠. 다음으로 이제 매매를 하신다면 권리산정 기준일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24년 4월 8일이에요. 그럼 기준일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괜찮아요. 매수하셔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지어진 집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업자가 4월 9일에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부동산이나 컨설팅 업체에서 이제 주변에 전화를 돌리는 거죠. 신축이고 가격도 싸고 분양권 나온다. 얼른 분양 받아라. 이렇게 되면 이제 주변에서 그냥 말만 듣고 덜컥 분양해 버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그냥 현금 청산 당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고시한 것을 보면은 후보지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매수하시겠다고 하면은 꼭 권리산정 기준일을 확인하시고 매수하셔야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모아타운 투자 시에 최소한 3가지는 공부하시고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였죠 3가지? 첫 번째로 사업성, 두 번째로 주민동의율, 세 번째로 권리산정 기준일이죠. 요 3가지만큼은 꼭 공부하시고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많지만 이게 짧은 영상에 담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추후에 내용이 더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또 촬영하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